1부에서는 세시 프로젝트의 가치를 중심으로 설명드렸고, 2부에서는 세시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 올바른 세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3부로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고, 가트너가 이야기하는 세시로 가기 위한 전략적인 로드맵을 참고로 세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업에게 있어서 세시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있었던 가트너의 인프라스트럭처 앤드 오퍼레이션 클라우드 스트래티지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세시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시는 인프라와 운영에 영향을 미칠 6가지 트렌드 중 가장 중요한 트렌드라고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기업의 지출 역시 2023년에는 지난해보다 39%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세시가 기업의 INO에 혁신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늘날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엣지에 있는 자원을 보호하고 하이브리드 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끊임없는 전환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세시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트너는 성공적인 세시 프로젝트를 위해서 싱글 벤더 세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트너는 세시 시장의 대부분의 벤더가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기술 프레임워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진 싱글 벤더 세시는 9개 벤더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세시 밴드들로 가트너가 말하는 것은 결국에 세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이것저것 검토하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대상을 9개 밴드로 줄여서 검토하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싱글 밴더 세시는 가트너가 세시를 발표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트워크 기능과 SS 기능이 완벽히 결합된 세시 아키텍처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싱글 밴더 세시의 조건으로 싱글 패스 스캐닝, 싱글 플레인 콘솔, 싱글 데이터 레이크를 말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 체감과 직원들의 효율성을 개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세시 프로젝트는 값비싼 MPLS를 SDN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정도의 트렌드가 아니라 어쩌면 IT 인프라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트너의 INO 클라우드 전략 컨퍼런스에서 나온 한 가지 발표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GTNA와 넷데브옵스와 함께하는 나스와 멀티클라우드 네트워킹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네트워크에 진정한 혁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선도적으로 이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트너는 이 발표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멀티클라우드 네트워킹 소프트웨어에는 다음의 벤더들이 있지만 완전한 기능을 제공하는 벤더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스에서도 이러한 지적은 반복됩니다. 많은 벤더가 자신을 나스라고 부르지만 이 중 최소한 절반은 제대로 된 나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연해서 하드웨어로 구축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로 구축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복잡한 구축 방법을 제출하거나 하드웨어 구매를 포함한 복잡한 명세서를 제출하는 벤더는 나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나스는 기술이 아니라 스타일이며 메커니즘이다. 또 나스는 방화벽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라우터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K2세시의 네트워크 서비스가 GTNA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경로가 없는 경우에는 접속 자체를 할 수 없으며 정밀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보안을 위해 WAN 파이어월 등의 보안을 WAN 구간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린 것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가트너의 이 두 가지 발표를 종합해서 세시 프로젝트의 세시 선정 기준과 성공 목표에 대입해보면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날 기업은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엣지에 있는 자원을 보호하고 하이브리드 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끊임없는 전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세시를 도입할 분명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세시는 싱글 벤더 세시를 도입하여야 사용자 체감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싱글 벤더 세시는 GTNA와 넷데브옵스를 기반으로 디자인되어져야 하며 완전한 MCNS와 나스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공되는 MCNS와 나스를 위해 별도의 장비 구매 및 별도의 회선 임대 등의 복잡한 계약 방식이 되지 않도록 자체 글로벌 백본을 가진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요구사항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올바른 세시를 선정하여 적용함으로써 기존에 사용하던 레가시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를 손쉽고 확장 가능하며 비즈니스 지원에 민첩한 세시로 순차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함으로써 세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시는 이미 개발되어져서 전 세계에 배포되어 안정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세시는 그 자체가 이러한 세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시 프로젝트의 성공은 전적으로 세시를 제대로 선정하느냐와 어떤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세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전략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이 설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트너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트너 내에서도 세시에 대한 관점이 세부적으로는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보다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다 실질적인 세시로의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통찰력을 드리기 위해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받는 케이토 세시가 제공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가트너는 이 로드맵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 목표입니다. 네트워크 부서와 보안 부서가 함께 있는 세시 프로젝트 팀 또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시는 워크포스 트랜스포메이션과 브랜치 오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점과 사용자들에 대한 접속 환경에 변화를 줍니다. 따라서 특정 부서의 생각만으로 진행될 경우 조직 간의 이해관계와 업무 영역의 제한 등으로 단순한 MPLS 또는 VPN 개선 프로젝트가 되거나 클라우드 SWG 개선 프로젝트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어서 프로젝트를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클라우드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다면 세시를 통한 클라우드 최적화를 위해 이 부서도 함께 프로젝트에 합류해야 합니다. 이 세시 프로젝트 팀은 모든 부서의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조율하고 정리하여 세시 선정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만들고 최적의 세시에 대하여 선정합니다. 여기에서 평가 기준을 만들 때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평가 기준은 세시를 도입하여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세시 프로젝트의 중요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키텍처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가를 핵심 평가 요소로 잡아야 합니다. 각 부서의 관점에서 세시의 기능 요소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세부 기능으로 평가 기준을 잡을 경우 끊이지 않는 혼란과 더불어 세시가 아닌 포인트 솔루션 도입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세시는 분리된 부서가 운영하던 포인트 솔루션들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협업의 장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한 보다 나은 IT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던 웬 최적화 장비에는 중복 제거를 하는데 이를 지원하느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안 관련 시그네처 적용을 기존에 운영하던 포인트 솔루션처럼 할 수 있느냐 같은 단편적이고 독서 조항처럼 만들어진 평가 기준들이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세시로 마이그레이션할 전체적인 범위와 단계별 전환 시기를 정하고 세시에 대한 파일럿 적용을 시작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선정된 세시 벤더의 서비스로 여러분의 기업의 IT 환경을 맞추어 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지역별로 몇 개의 지점 또는 지역별로 다수의 VPN 사용자, 그리고 이를 접속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먼저 권하여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내에 사용되던 애플리케이션과 섀도우 IT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접속 권한에 대한 정책을 여러분들은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은 보안 강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접속 허용 요청에 따라 담당자가 이를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방법에는 히스토리 관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허용된 룰이 지속적으로 점점 증가하기만 하고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허용 범위가 늘어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보안 장비가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어떤 룰이 필요 없는 룰인지 알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룰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세시는 레이어 7의 딥패켓 인스펙션을 기반으로 모든 방향의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과 더불어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하고 분류할 수 있는 SDN과 카스비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 내에 사용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접근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저 어웨어니스와 어플리케이션 어웨어니스 기능을 통하면
네이밍 방식으로 아주 쉽게 정밀한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책에 대한 튜닝 작업을 통해 보안 강화가 완료되면 그때부터는 지점이나 사용자를 세시와 연결하는 작업만으로 바로 확대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물론 기존의 방화벽 룰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되지만 기존의 정책이 꼼꼼하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GTNA 기반으로 한 세시를 통해서 보안 강화를 달성하는 것도 보안을 위해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하여 드립니다. 단기 목표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최초 파일럿 적용에서는 기존의 정책과의 충돌을 막으면서 보안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가기 위해 수많은 정책 튜닝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 일도 많고 상당히 바쁘게 진행됩니다. 2단계에서도 빠른 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평가에 포함되어집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튜닝이 완료된 상태인 운영 모드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적용한 세시가 여러분에게 정말 세시가 부여하는 가치를 제공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복잡성을 제거하고 손쉽고 간편한 보안 정책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로서 부족함 없는 정책 수용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평가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또 있습니다. 사용자가 물리적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SaaS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속 성능을 제공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사용자 체감을 평가해야 합니다. 가트너에서 셋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사람들은 보안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가트너의 셋시를 보면 네트워크 서비스와 보안 서비스가 균형을 잃고 보안에만 집중되어 발표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워크와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 확대된 웬구간에 대한 안정적인 접속 성능 제공은 셋시가 SSE와 완전히 다른 서비스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드리지만 SSE는 인터넷 회선이 좋은 데이터 센터에 있더라도 전문적인 네트워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셋시가 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셋시가 가진 유연성과 민첩성을 어떤 방식으로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두 개 벤더의 조합을 통한 셋시 프로젝트는 확실하게 실패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개의 벤더는 결코 셋시가 가져야 하는 싱글 패스 스캔, 싱글 데이터 레이크, 싱글 매니지먼트 플레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기업의 IT에 대한 아키텍처는 오늘날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의 변경을 하지 않고 5년에서 10년을 큰 변화 없이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있는 동안에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IT 담당자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IT 담당자들이 게으르거나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원해야 할 클라우드 전환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원격 근무자들은 늘어났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IT 인프라는 너무 많은 종류와 숫자를 가진 포인트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하루하루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잘 만들어진 세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인데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두 개의 벤더의 결합을 테스트하는 테스트베드가 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저는 IT 업계에서 30여 년간 종사하면서 두 개의 벤더가 하나의 솔루션으로 강하게 결합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M&A를 통해 한쪽의 솔루션을 흡수하거나 전략적으로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는 보았지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벤더들의 결합은 항상 느슨한 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멀티 벤더들이 결합하여 세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시 프로젝트를 굳이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이러한 벤더들의 포인트 솔루션을 NMS 또는 EMS 등으로 최대한 통합하여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매니지드 세시도 세시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잡한 포인트 솔루션으로 구성된 매니지드 세시 벤더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굳이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편해 보일 수 있으나 매니지드 세시 벤더에서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겪었던 복잡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헬프데스크는 요구사항에 대한 접수만 합니다. 그리고 매니지드 세시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포인트 솔루션들의 담당자들은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그들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세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싱글 벤더 세시 안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물론 가트너가 발표한 싱글 벤더 세시 중에는 여전히 SSE 벤더를 인수하여 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벤더가 다수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아직까지 포트폴리오 싱글 벤더 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운영 모드로 들어가도 여전히 두 개 벤더의 결합에 대한 복잡한 충돌 이슈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시 프로젝트의 위험도 피하고 싶으시면 데로로 그룹의 유니파이드 세시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에서 설명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사실 세시는 이미 벤더가 인프라를 모두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은 계약을 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목표는 단기 목표 단계에서 해소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중기 목표는 단기 목표에서 얻은 결과를 확대 적용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트너의 담당자는 이 과정이 2년에서 3년 걸릴 것이라고 발표하던데 케이터 세시를 배포해본 제 경험으로는 2, 3개월이면 끝납니다. 오히려 단기 목표를 수행하는 데 6개월 이상을 책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목표가 잘 수행되고 나면 중기 목표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현재 부족한 어떤 솔루션들을 더 도입하여 보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케이토셋이처럼 잘 컨버전스 되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각 기능이 유기적으로 잘 동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얼마나 손쉽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확인될 수 있으며 잘 동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도 허용 정책을 남발하거나 정책 설정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제로 트러스트를 기업 내에 구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 목표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IT 인프라에 대한 상황을 세시를 통해 가시성을 확보하고 확인하고 적용하는 파일럿 단계가 매우 중요하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장기 목표입니다. 이 항목 중 첫 번째에 있는 세시를 운영하기 위한 통합된 부서의 필요성을 제외하고 필요한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싱글 벤더 세시를 도입하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고객이 SD-WAN 벤더와 SSE 벤더의 제대로 된 통합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이것은 고객이 감당할 부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단기 목표에서도 시작되어야 하는 작업이며 머신러닝은 이미 싱글 벤더 세시에서는 여러 형태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머신러닝을 넘어서 빅데이터 분석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케이터와 같은 벤더도 있습니다. 전체 트래픽의 가스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싱글 데이터 레이크에서 출력되는 룰 정책과 로그는 쉽게 분석되어지기 때문에 배포 직후부터는 이 목표는 완성됩니다. 마지막 항목의 전용 회로의 폐기도 제 생각에는 고객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데이터 센터 간의 데이터 백업 또는 미러링도 있을 수 있고 전용 회로만 사용해야 하는 일반적인 비즈니스와 다른 보안 레벨을 갖는 업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트워크를 세시로 전환한 기업에게도 전용 회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시의 네트워크 서비스는 다양한 목적의 전용 회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중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등은 별도의 전용 회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구는 필요한 전용 회로도 세시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싱글 벤더 세시 중 올바른 세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싱글 벤더 세시는 이미 모든 아키텍처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시 프로젝트는 초기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나며 수립하신 타임라인에 따라서 확대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 확대 적용 시간은 일관성 있고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하면서 연결하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잡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라우터, SD-WAN, 방화벽이나 플락시 같은 포인트 솔루션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들 중 한 가지만 진행하더라도 해당 포인트 솔루션들의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각 하드웨어 스펙은 어떤지, 각 장비별로 룰 적용이 되었을 때 성능은 얼마나 나오는지, 장애에 대한 이중화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벤더별로도 다르고 벤더의 장비도 다른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복잡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복잡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해당 포인트 솔루션에 대한 기술 인력들이 항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동시에 배포하는 것은 어렵고 순차적으로 배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팀에 있는 기술 인력은 각자 다른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상당합니다. 실제 배포를 진행하면 다양한 변수에 직면하게 됩니다. 설치를 위해 출장을 갔는데 장비가 통관이 지연되어 도착하지 않았거나 하드웨어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현장 상황이 계획 단계에서 확인했던 것과 다르거나 함께 온 기술 인력이 지식이 부족하거나
실제로 여러 가지 지연 요소가 발생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출장이 지연되다가 겨우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현장에 가보니 고객의 상황이 급해서 이미 작년에 현지에서 구매해서 설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프락시 위에 또 다른 프락시를 설치했던 웃지 못할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매우 적은 수지만 프레임워크 단계를 지나 제대로 만들어진 세시가 존재합니다. 잘 만들어진 세시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세시라고 이야기하는 밴드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세시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세시를 선정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엣지들은 일관성 있고 손쉬운 방식으로 연결되고 세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시 프로젝트를 성공하게 되면 세시를 통해 트래픽의 모든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 가시성을 통해 손쉽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IT 인프라를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엣지가 세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파악되고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의 IT 인프라에 대한 운영 관리의 혁신을 가져오며 그 혁신은 과거에 몇 안 되는 포인트 솔루션을 운영 관리할 때와 같은 편안함과 안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시에 대한 영상 소개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오늘날 IT 업계가 처해 있는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한 문제 해결과 더불어 IT 담당자분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최근 K2 세시를 통해 얻은 자신감은 저희의 작은 자금만으로도 기존에 해왔던 운영이나 지원이 훨씬 원활해졌고 저와 저희 엔지니어들이 스트레스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경험에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